그 여러 가지 이제 비뇨기과에서 질환들을 치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건강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유지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마지막은 이제 잘 싸고, 잘 싸는 것 중에 대변도 있지만 소변, 하루에 여러 번 보는 이 소변을 얼마나 잘 쌌냐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는데 연세 드시면 여러 가지가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20-30분에 걸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얘기하는데 이제 선이라는 게 샘이란 뜻이죠. 우리 침샘처럼 뭘 분비물을 만드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냐? 여기 오줌보가 있고 오줌이 이렇게 나가는 요도. 우리 이제 젊었을 때 술집에서 잘못했다가 여기 균 들어가면 요도에 막 쓰라리고 했던 요도, 굉장히 예민한 요도 위쪽에 방광 밑에 있으면서 실제 정액의 한 30-40%, 우리 뿌연 정액의 30-40%를 만들어서 임신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액을 만드는 샘입니다. 샘. 그래서 요즘은 한글화 작업이라고 전립샘이라고도 부르는데 더 흔히 많이 쓰는 게 전립선이죠. 바로 뒤에는 우리 대변의 제일 끝에 쪽, 직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는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대부분 좀 비어 있다가 여기에 있던 대변이 이제 순간에 쭉 지나가는 기관인데 그래서 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소변 문제도 같이 오거나 소변이 안 좋은 분들이 대변 쪽에 문제도 같이 오거나 하는 것도 이런 역학관계 바로 앞뒤에 위치한다는 것도 좀 관련은 있습니다. 크기는 젊은 사람들이 보통 한 20-30대가 15 내지 20cc 한 밤톨만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조금씩은 자랍니다. 서서히. 근데 유난히 좀 빨리 자라고 기능이 뻑뻑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상이 생기고 기능 장애가 오게 돼 있고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줌내라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고 정낭이라고 정액을 이제 더 많이 만들면서 저장하는 탱크가 요 방광 뒤쪽에 이렇게 양쪽에 토끼 귀처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합쳐서 정액의 한 80-90% 이상을 나머지 정자와 그 다음에 요도 쪽에 조금 있는 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액을 요 두 개의 기관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액의 좀 냄새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 성분이라든가 같은 이 전립선이라는 게 남자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기관입니다만 여자들 아기 낳고 나면 자궁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맨날 혹 생긴다고 그러고 암 생긴다고 그러고 쓸모없는 기관처럼 남자 전립선도 꼭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질환들, 젊어서부터 뭐 있는 질환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이제 40대 넘어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젊어서도 흔히 있는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가 하면 거의 많은 분들 60대 한 60% 이상, 70대 70% 이상 갖고 있는 비대증 그리고 암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따가 뒷부분에 암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소변의 증상들, 전립선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흔한 것 중에 이제 처음 오줌 시작이 뻑뻑하니까 가도 금방 안 나오고 기다리게 되죠. 잠깐 기다릴 수 있고 많이 기다릴 수 있고 옆 사람은 벌써 젊은 친구들 한 2명 왔다 가는데 한참 기다려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2-3명 다 간지 한참 지나고 그게 지연료 한참 기다린다는 뜻이고 그 다눌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죠. 왜? 오줌발이 가늘어지고 약하니까. 급박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방광이 오랜 기간 힘들다 보면 근육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확 신호가 옵니다.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화장실 가게 문고리 잡기 전에 한두 방울 벌써 흘리면서 한쪽 손으로 짚어내리면서 들어가는 분들 많으세요. 그걸 급박요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보게 되죠. 왜? 방광의 실질적인 용적이 작아집니다. 너무 두꺼워지면 예전에는 한 300cc 마려워야 가시던 분들이 100cc, 150만 차도 반만 차도 마려워진다. 그러면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밤에도 자주 보고 낮에도 자주 보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조금만 뭐 신호가 오면 가고 싶고 이 급한 것도 있지만 자주 보고 참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 중에 가장 불편한 1등을 잡으라고 하면 보통 이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낮에로 따지면 오줌보가 한 2-3번 이상 터질 텐데 어떻게 그러냐. 푹 주무신 동안엔 이 머리에서 오줌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줍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우선 그것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오줌량이 많아지는 데다가 전립선 때문에 방광도 작아졌죠. 그리고 잠은 또 예전보다 좀 초저녁부터 일찍 주무시죠. 밤에 깰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정도 그냥 빨리 깨서 누구 그냥 푹 자면 또 모르겠는데 3번, 4번, 5번 들면 숙면이라는 건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뜩이나 또 갱년기 되시면 알다시피 이제 불면증도 좀 생기시는데 늦게 잤는데 겨우 잤는데 30분만에 마려워서 깨고 나면 또 밤새고 이게 계속 악순환 생활의 질을 가장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전립선부터 해결을 하고 나머지 소소한 원인들을 찾아서 하나씩 풀다 보면 야간여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라는 게 정확한 뜻은 나도 모르게 소변을 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서 제일 흔한 건 그 보통 이제 방광 아까 보셨던 그 위에 자궁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기 배면 그 아기 무게에 뭐죠? 그 양수 무게 해갖고 막 15kg씩 막 20kg씩 막 누르는데 방광이 늘어지면 이 오줌 나오는 요도하고 각도가 변하면서 이 괄약근이라는 게 일이 힘이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지리고 기침하고 웃고 에어로빅 하다가 지리고 맨날 그게 요실금, 그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남자분들은 자궁이 없죠. 그건 아닌데 어떤 때 주로 그러냐. 아까처럼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해서 이 오줌을 참게 해주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거죠. 그러면 마려워서 이게 힘주는 게 너무 세니까 이 오줌 괄약근이 나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약해졌는데 얘가 확 치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리는 분이 있고 젊어서부터도 오줌 다 넣고 나서 이제 다 넣었다 그러고 지퍼 떠올리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누르르 떨어지는 거 그것도 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줌보가 이제 가득 찼어요. 못 넣어요. 밤에 막 깡깡 찼는데도 몇 방울은 나옵니다. 그건 그냥 흘러 넘치는 거 그것도 지리는 겁니다. 똑같이 지리는 거지만 정도는 다 다른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소변 문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꼭 이게 40대, 50대에서도 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그 소변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나오고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영화 하나 끝까지 못 보고 맨날 나오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죠. 하여튼 이런 전립선 문제를 의심이 될 때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이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게 어떤 병인지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는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소변만 마렵게 오시면 먼저 물어보는 건 이제 병이 뭘 알았느냐. 그 중에는 소변 관련된 병들도 많으세요. 꼭 전립선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슨 약이라든가 옛날에 수술한 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 있는 게 있는지도 보고 제일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전립선의 증상도 이렇게 점수로 따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규격화해서 내가 얼마나 나빠졌나를 보는 점수를 따져보는 이런 설문지도 해보시고 방광이 예민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 소변 남들보다 자주 봐. 얼마나 자주 보시는데요? 그걸 재본 사람은 없죠. 내가 몇 시에 봤는지 얼마나 양을 봤는지. 근데 그거 한번 재보면 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정상도 많으시고요. 난 정상이 아닌데도 막 남들의 2배씩 자주 보는 분도 많아요. 그걸 일기로 써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의사들 보여주면 굉장히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변 검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전립선 문제를 본다기보단 다른 병이 있나 구별해서 전립선 문제 쪽을 이제 찾아내는 상대적인 다른 문제를 보는 게 더 우선이고 직장 수지 검사는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인 크기도 보지만 이게 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암 같은 거 찾을 때 암이 보통 다행스럽게 요쪽 면에 잘 생겨요. 그러면 꾹꾹 눌러보면 딱딱한 암이 만져지나 안 만져지나.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만져지지 아주 조그만 땐 모르겠죠. 이런 수지 검사. 그리고 요게 또 제일 많이 하는 건 젊은 나이에 전립선 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만성도 있지만 급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염증 있나 볼 때도 이렇게 해서 어떤 액을 받아서 본다든가 하는 방법도 다 이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소변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립선 염 같은 질환은 우리 옛날에 성병처럼 요도염이나 뭐 다른 어떤 이상 때문에 오는 염증하고도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질환 증상들이. 그럴 때 소변을 검사해 보면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 피가 있는지 피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아시는 요로 결석, 뭐 암 이런 것들도 소변에 피가 나올 수 있고 당뇨나 단백뇨는 이제 신장의 질환 같은 거, 뭐 당뇨병 자체가 당뇨병이 원래 소변에 당이 나온다고 당뇨병은 아니지만 실제 당뇨병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변에 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서 기능 질환이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 검사 간단하거든요. 얼마든지 조금 다른 질환을 찾을 수 있고 혈액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암이 있나 없나를 여러 사람들 상대할 때 쉽게 먼저도 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좀 더 심해지고 덜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 피검사가 3 이하면 정상입니다. 요즘 대부분 기준을 잡는데 4, 5인 사람들은 초기 암이 있나? 한 20% 15% 암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한다면 10 이상이면 이거 암의 확률이 반도 넘겠네. 뭐 30, 50이면 이건 정말 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 그런 걸 이제 가늠도 하고 치료한 다음에 이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든가 암 치료를 했는데 암이 재발했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대신 다른 질환에서도 가끔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들이 그런 걸 갖고 이제 다 어떤 치료해가면서 수치가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질환들을 구별하기도 하고요. 뭐 그것 말고도 이제 아까 방광의 기능이 나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급하고 자주 마려운 정도지만 한참 지나면 얘가 기운이 떨어집니다. 덜컥 안 나오기 전에도 오줌을 옛날에는 90% 이상 다 짜내고 10% 미만만 남아야 되는데 30%, 50%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차겠죠. 더 자주 보고 물이 고이면 잘 썩는다고 오줌도 염증도 생기고 다른 기능, 방광 기능 장애도 오고 그렇게 잔뇨가 남았나를 의사들이 오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기계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느낌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잔뇨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드셔서 정말 전립선 아까 방광이 많이 망가지면 잔뇨가 많이 남는 분들도 꽤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 초음파 아시죠? 간 같은 거 대고 문질러서 보고 뭐 다른 데 초음파 아시잖아요. 전립선에도 초음파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항문 쪽에 아까 그 대변 나오는 길에 딱 넣어서 대고 보면 앞에 이만해요. 그러면 손으로 만져서 잘 모르고 뭐 애매해서 모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사진을 찍어 보거나 물론 거기서 안 보일 때는 피검사도 또 보충을 해주지만 뭐 크기가 얼마나 고 이 사람은 오른쪽이 툭 튀어나왔고 이 사람은 뭐 목에 이렇게 방광 안으로 막 삐져나왔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 초음파 검사고요.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막혔나 볼 때 아까 내시경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크기는 이만하지만 별로 안 눌러. 이건 너무 눌러서 안 되겠네. 방광이 너무 망가졌네. 이런 걸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방광의 기능을 보는 특수 검사도 있고 요게 지금 요속 검사, 요게 소변 검사가 아니라 뭐냐면 오줌빨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누르나를 볼 때 별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화장실 오줌 마려울 때 가서 변기 같은 기계에 놓으면 얘가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오줌을 시원하게 본가 하면 오줌이 막혀서 찔찔찔찔찔찔 2배 이상 시간을 가서 본다든가 이런 게 다 그래프로 나와요. 얼마나 누르느냐. 실제로 크기는 얼만큼인데 되게 오래 눌러서 약하게 나오는 분도 있고 진짜 이만한데 다행히 방광이 너무너무 슈퍼 파워가 있어서 잘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할 때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요속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기계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종 형태로 봐야 되는데 시작이 한참 걸렸다 나온다든가 오줌빨이 약하게 쫄쫄쫄 나오고 꼬리가 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뭐 초음파를 사진 찍어 보면 뭐 어디가 커졌고 암 같은 데가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이제 초음파 기계 요 경계면 같은 데 까맣게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구조적인 것도 이게 방광 안으로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여기 커지다 못하면 밀려 나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철푸덕 붙어버리니까 그런 분들에선 여기를 뭔가 수술을 해준다든가 이런 결정 같은 거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1단계 정도 된다. 이 사람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약 갖고 안 되는 10단계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죠.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건 수술 치료도 있지만 약물 치료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어떤 약은 잘 열리게 도와주는 약, 어떤 약은 크기를 줄여주는 약. 약 갖고는 도저히 이제 너무 뻑뻑해서 안 열립니다. 약을 먹어도 째째째째거린다. 그러면 수술해서 뻥 뚫어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초기일 때는 그냥 두고 봅시다. 조금 약하긴 한데 젊었을 때 한 80점 정도니까 조금 두고 봤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뭔가 하죠. 아주 초기 단계에선 이렇게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 이렇게 누르는 걸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꽉 눌렀던 게 좀 느슨해지니까 좀 쉽게 소변을 보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작아지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꾸준히 먹어주면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원래는 더 나날이 조금씩 더 자라고 또 탁구공 자라는 속도하고 뭐 이럴까 귤 자라는 속도는 좀 다르잖아요. 더 빨리빨리 자라는데
못 자라게 해주거나 1년에 한 10% 15%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머리가 덜 빠질 뿐만 아니라 좀 나게 도와주는 약이 탈모약이 이 전립선 약에서 처음 알게 된 약입니다. 전립선 크게 줄여드릴게요. 약 먹었는데 머리가 나네. 젊어졌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는 게 이 탈모약에서 전립선 약에서 나온 탈모약인데 대신 또 열에 한 몇 명, 두세 명, 서너 명에서는 성욕이나 발기가 조금씩 약해지기도 하는 장단점이 있는 크기 줄이는 약도 있고요.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립니다. 수술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레이저로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한 20여 년 이상 가장 최고로 효과적이고 좋다는 수술이 전기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주는 수술이 지금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막 피도 많이 나고 했지만 요즘은 또 그게 뭐 플라즈마니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여튼 피가 적게 나게 해서 안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깎아주는 그 수술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수술이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약 먹어도 잘 안 낫거나 뭐 아니면 그 약을 먹는데도 계속 아까 말씀 방광이나 다른데 합병증 뭐 돌멩이 생기고 오줌이 잘 안 생기면 돌도 막 생깁니다. 배출이 안 되면 물이 고이면 썩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분들이 뭉치고 하거든요. 이 오줌 나는 길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뭐 그 안에 옛날에 염증 하려면 그 별거 아닌 요만한 상처도 막 쓰라지고 아플 정도로 예민한데 걷다 대고 수술을 하려면 아무래도 마취가 잘 돼야죠. 보통 하반신 마취라고 합니다. 한 반나절 여기 감각 못 느끼게 마취를 딱 해서 그 안에 기구가 들어가서 전기 칼이든 뭐 레이저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방광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전립선 수술들입니다. 그게 요즘 점점 기계가 좋아서 지혈이 더 잘 되고 피도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입원도 안 합니다. 수술하고 마취 때문에 오후까지 좀 쉬었다가 집에 갔다가 내려오세요. 그 대신 이제 이런 게 좀 붓거나 할 수 있어서 소변줄을 하루 정도 끼거나 말거나 띵띵 부으면 그날 밤에 오줌이 어려우니까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마취가 또 한동안 소변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기계 자체는 점점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이저는 많이 아시겠지만 뭐 그 이렇게 긁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그런 레이저도 전립선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수술은 이런 부작용이 이제 없죠. 그 대신 아주 크거나 힘든 분들은 그런 거 해갖고는 효과가 좀 모자랄 수 있고 이런 걸 잘 저울질해야 되는 게 의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한동안은 오줌이 너무 급하거나 오줌을 실제로 조금 지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 괄약근이 요 바깥에도 있습니다. 요걸 쳐도 오줌은 다 당연히 마려울 때 가서 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요런 데도 급할 위에는 방광은 옛날처럼 세게 누르는데 괄약근이 이중으로 있던 게 하나가 좀 줄었으니까 조금 급해서 미리 가서 좀 흐르거나 아니면 오줌을 좀 치리거나 특히 암 수술을 하면 이 밑에 괄약근 근처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오줌을 조금씩 지리거나 2년 정도 흘리거나 하는 분도 생깁니다. 암은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암은 남은 게 또 번지니까 그건 더 크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요실금이 의사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좀 구조의 문제 때문에 가끔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고 한 5분 만에 쫙 전립선 암 얘기를 드릴게 암도 많으세요. 비대증하고 똑같은데 병원 가서 뭘 했더니 암일 수 있대요. 조직검사 하세요. 조직검사 했더니 암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무너져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립선 암은 웬만큼 심해지기 전에 알게 되시면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뭐 한국 암, 남자들 암이 한 5등 정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생기냐? 남자면 누군지 전립선을 갖고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데 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확률이 많아지고 남자 그 사람 중에도 미국인들 참 많습니다. 이런 인종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고 가족력 중에 특히 그 뭐 아버님이나 누가 있었으면 훨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고기라든가 이게 이제 식생활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 전립선암이 많았다 이런 얘기 몰랐죠. 왜? 그땐 진단 자체를 안 했고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경우도 많고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육류 섭취가 지금보다 훨씬 덜하니까 서양처럼 육류 섭취가 많으면 더 빈도가 많다고 됐습니다. 어떤 유전인자도 있지만 그리고 음식 같은 것 중에 이런 예방 효과가 많은 것 중에는 그래서 토마토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종양이 진행되면 비대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줌빨이 좀 약해지고 힘들고 그 이상의 뭐 통증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뼈가 이상할 수 있어. 정형외과에서
전립선 암 의심됐다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뼈에 암이 왔는데 띄어냈더니 암세포가 전립선 쪽 암이네?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처음 시작이 전립선에서 폐로 가고 임파선연각 쪽에서 그 다음에 또 이 뼈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갑자기 뼈가 또 척추뼈 같은 데 가면 알다시피 마비가 온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벼운 뭐 이렇게 해서 길 가다 탁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요. 이 뼈가 이렇게 뼈 사진을 찍어보면 암 버디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방사능 검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검사는 아까 말씀대로 50세 이상부터는 이제 더 신경 쓰지만 젊은 분들 뭐 40대 중후반에서도 요즘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뭐 검사는 뭐 손으로 넣어서 보는 거 전문의들이 하기도 하지만 피 검사라든가 요즘 더 간단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 검진을 하시면 되고 진단 방법들 중에는 이제 피 검사와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조직 검사라는 걸 통해서 병원에 오시면 저희도 많이 합니다만 그냥 피 검사가 높다고 다 암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에서만 암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조직 검사처럼 떼어내서 거기 암이 발견되면 암이 어디까지 갔나 뭐 CT도 찍어보고 뼈에도 막 이렇게 까맣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번지는 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것들은 발견되면 오히려 아까처럼 조그맣게 했을 때는 수술을 낭짝 드러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요즘은 이 전립선 암 수술도 막 로봇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몸에 큰 부담 안 주고 오줌 줄기 멀른 분 안 재고 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떼어냈는데도 재발했거나 어디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을 분들은 방사능으로 죽이기도 하고 여기 5년 생존율이 99%, 글쎄 99%가 뭐 정확한 표현이 말도 거의 다 하여튼 치료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암으로 죽기 전에 다른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몰라도 의사들하고 잘만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본인 그 생명을 다 누리실 수 있고 수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복하는 거 말고도 요즘은 이렇게 구멍 몇 개 뚫어서 안에서 떼어내는 방법도 다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분이 아니라 40대부터도 전립선에서 신경을 쓰되 특히 암에 대해서 40, 50대부터 피검사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검진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하십시오. 일단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소변 증상들인데 나중에 뭐 설문지 같은 걸 통해서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체크하시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